안녕하십니까.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게임이죠. 최근에 이슈가 다시 한번 되고 있죠. 저작권 침해로. 위메이드. 최근에도 저작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승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획기적인 반전일까? 미래의 전설 2. 지적재산 매출을 통해서 연 2천억 달성 가능한가? 정신호. 물론 과장된 거긴 합니다.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막연하게는 감이 있는데 미래의 전설 2라는 게임으로 중국에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감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략적으로나마 있는 자료를 캡처를 했는데 게임 한류의 전설이라고 해서 사실상 NC소프트 리니지 시리즈와 더불어 한국산 온라인 MMORPG 장르의 세계화를 불러온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2001년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국내 기업에서는 미처 생각지 못한 중국 진출을 구상했다. 대략 20년 전이죠. 20년 전. 중국에 입성 후 2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짝퉁이 범람할 정도로 이 미래의 전설 지적재산권은 흥행 코드 중에서 으뜸이다. 우리가 마치 그 NC소프트의 리니지 온라인 게임이 모바일 게임으로 옮겨지면서 엄청나게 다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고, 제가 앞선 그 NC소프트 분석 내용에서도 보셨겠지만 리니지로도 돈을 잘 벌고 있었지만 리니지 M, 리니지 2M이 모바일 게임이 성공하면서 엄청나게 매출 상승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 미래의 전설이라는 이 컨셉으로 중국에서는 계속 우려먹기를 하고 있다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뒤에 이런 뭐 동시 접속자 2002년 당시에 35만 명, 뭐 65%의 어마어마한 점유율 2004년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미르의 전설, 아마도 그 당시에 중국에서 이렇게 했던 게임은 다른 이름일 수 있겠으나 여튼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다. 그리고 그 인기는 이 게임을 하는 사람, 중국인들의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미래의 전설에 대한 임팩트가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르의 전설 2를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 IP를 가지고 있는 이 위메이드의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015년도에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매출액이 1266억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 있죠. 이때 보시면 주가가 한번 촥 뛰었다가 바닥으로 찍어 내리죠. 요거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튼 2016년부터 2019년, 2020년에 이르기까지 2018년에 마이너스 362억이 영업이익이 났다가 2019년도에 흑자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오히려 살짝 주는 듯한 그런 분석 내용인데, 어쨌든 핵심은 흑자 전환을 해서 최근에는 또 이런 IP 로열티에 대한 수익성이, 라이센스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나오고 있죠. 차트 모양 보시면 박스권 내에서 흔들흔들하지만 지금 점진적으로 수렴해가는 우상향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차트가 저도 잘을 모르지만 지금 점점 바닥이 높아지고 있는 좋아 보이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2015년 8월 7일 날 보면 74,000원으로 고점을 찍었는데 2015년 보시면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에서 저렇게 고점을 찍었냐? 그 유사한 기사를 2015년 8월 19일 날 기사가 떴던데, 미래의 전설 2 모바일 게임이 중국서 초대박을 터졌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리니지 M과 비슷한 현상이 중국에서도 미래의 전설 2 모바일 게임으로 대박이 터졌던 거죠. 그 기사가 2015년 8월 10일쯤에 기사가 떴습니다. 고점을 8월 7일 날 찍고요. 아마도 그 전에 나왔을 수도 있겠죠. 요 초대박 터졌다는 소식이. 그런데 기사가 실제로 또 나왔던 8월 19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대폭락을 하고 2016년 대략 뭐 9월 정도쯤 될까요? 이때 거의 2만 원 이하로 내려가죠. 그런데 참 웃긴 게 이때는 영업 실적이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시점에서야 이때 그러니까 이런 모바일 게임이 초대박 터졌던 이런 IP 라이센스 로열티에 대한 것이 지금에서야 지불을 하라는 중국 내에서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 회사의 씨앗이 그러니까 뭔가 싹을 틔우기 위한 그런 씨앗들이 다시 한번 엉그러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 10월 29일 제가 저기 오른쪽에 핑크로 이렇게 점쳐놓은 점선으로 해놓은 그때 이후에 이제 이런 매집되는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 일단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죠. 그래서 점점 바닥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위메이드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해를 그러니까 잘은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랑 지적 재산 IP 분쟁이 있어 왔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게 생각보다 이력이 깊더라고요. 2000년대부터 위메이드 액토즈 소프트 그러니까 액토즈 소프트로부터 위메이드가 분사를 해왔고 미래전설 2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상해성 이게 샨다라고 부르더라고요. 샨다가 중국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2002년에 개발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샨다에서는 전기 세계 그러니까 이 미래의 전설을 중국에서는 전기라는 고용어를 쓰는 거 봐요. 마치 우리나라의 리니지라는 그런 표현처럼 전기 세계를 출시해서 거의 유사했는 것 같아요. 예, 유사해서 이거 거의 뭐 개발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돈 주기 싫어서 자체적으로 마무리 그냥 해버리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2003년도 2003년도 이래로 계속 뭐가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죠. 있어 오다가 2018년 그러니까 2018년 현재 이르기까지 샨다뿐만 아니고 뭐 킹넷 그리고 지금 37 게임즈 이 전기 그러니까 리니지라는 IP 이 세계관이라든지 캐릭터 이런 게임 분석 분위기 비슷한 것들을 수많은 그 크고 작은 중국의 회사들이 계속 개발해서 이제 막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위메이드에서는 그것들 하나하나 이제 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큰 기업들이 샨다랑 이제 킹넷이라는 두 개 회사인데 결과적으로 위메이드가 샨다 액토즈와의 이제 상해 법원 소송에서 4건 승소했다. 요게 2019년 12월 요때 전후로 해서 났고요. 그리고 27일 날 승소 판결이 난 게 킹넷이라는 상해 게임사 왕자전기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그래서 비용을 실제로 보시면은 킹넷 같은 경우에 뭐 41억 원, 4천만 원인데 기사를 좀 더 살펴보니 이제 위메이드에서는 추가적으로 로얄티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이제 확보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들이 각각 점진적으로 승소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요 대표적인 두 개의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뒤에 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좀 개판이더라고요. 진짜 중국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는데 위메이드에서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것들을 공시 자료를 통해서 좀 봤어요. 위메이드에서 보니까 사실 위메이드 하면 게임이 이카루스 M인가요? 그 게임 정도 알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먼저 미래의 전설, 이카루스, 윈드러너는 이 위메이드에서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조이맥스라는 거의 지분율이 엄청 뭐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 한 뭐 윈드러너 그 외에 뭐 윈드러너지 이카루스 M 모르는 요시네키스 이런 게임은 저는 잘 모르는데 이런 게임들이 많아요. 근데 게임으로는 대박 이카루스는 물론 좀 수익이 나오긴 했지만 게임으로 대박을 터뜨린 거는 최근에는 사실 좀 미미한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이 위메이드에서 지적재산 활용 산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IP 지적재산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마블 디즈니사의 영화 게임 학대 사례 및 해리포터, 트와일라이트 유명 소설 영화 기타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뭐 만화, 영화 그리고 뭐 인형 그리고 게임도 여러 가지 타입으로 버전으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메이드에서는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전설 2 사례가 중국에서 너무 대박을 치다 보니 자기네들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려 먹을 것인가, 우려낼 수 있는가, 사실 게임사라고 하기에는 게임에 보다는 게임에 대한 로열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작업을 수년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평균 제품 수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아서 지적재산권이 중요하긴 중요하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온라인 게임 한 개당 평균적으로 3에서 6개월 미만 정도를 한대요. 저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에 재밌어서 미쳐서 하다가 한 3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좀 게임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거랑 좀 유사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IP 소유에 따라서 또 다른 버전의 또 다른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냈을 때 그 게임에 대해서 이제 새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IP는 영원하다. IP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각 버전의 게임은 유한하다. 그러니까 게임도 게임이지만 지적재산권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공시 자료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좀 적절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라이센스 사업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관심 있으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점유율은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조이맥스 얘기, 그리고 미래전설 얘기, 로얄티 얘기, 뭐 유사한 얘기라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인상적이었던 건 그 신규 사업 등에 투자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대략 470억 원을 2018년에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게 상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회사에 470억 원씩을 각각 투자를 했죠. 이제 게임 개발사 투자를 통해서 당사와의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고 투자 지분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뭐 그렇죠. 근데 470억이라는 돈이 앞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회사에 적자가 나고 있어요. 2018년도에. 그런 회사에서 이런 정도의 돈을 투자했다는 게 조금 인상적이었고 유보 자금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 또 대박이 나오면은 이게 위메이드에서 현재로서는 이슈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터질 수 있겠죠. 사례로 2019년 10월에 P투자 회사인 엑셀 게임즈 달빛 조각사 국내 출시되었고 이제 매출 순위 각각 2위, 1위를 했다. 저는 이 게임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뭔가 대박이 터져서 현재로서 그 공시 자료에 보면은 그 투자한 그게 금융 자산으로 잡혀 있던데 그게 아직 가치 상승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대박이 터졌을 때 그게 한번 터지면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퍼블리싱 사업 개시, 뭐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조금 신기했던 게 블록체인 사업 개시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일반 투자자다 보니 뭐 인터넷상이라든지 이렇게 검색을 해서도 잘 나오진 않던데 이게 이제 뭐 게임 개발 사업과 뭔가 연계될 수 있는 블록체인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뭐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씨앗이 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뭐 짐작이 안 된다. 그리고 신규 게임 출시, 미래전설 2가 중국 로얄티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 회사도 자회사를 통해서 이카루스 M 국내 출시했고 나름 뭐 괜찮은 성과를 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게임사라는 게 앞서 이제 펄어비스라든지 NC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특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신작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실제로 펄어비스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은 하지 않지만은 엄청 게임이 처음에 재밌거든요. 그래픽도 너무 이쁘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떤 게임을 낼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에 비해 위메이드라고 하면은 이카루스 정도 저도 뭐 광고하는 걸 듣긴 했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어떤 임팩트 있던 게임이 있었냐라는 느낌을 못 받고 제가 미래전설2도 그냥 웹상에서 이렇게 게임 플레이 화면을 보면 그렇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까지는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신작 게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르 트롤러지라고 해서 여기는 안 적혀 있네요. 그 세 가지 종류 게임을 미래의 전설 4, 적혀 있네요. 미르 4,
그리고 미르 M, 미르 W인가? 이 세 가지 게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전설 4는 생각보다 그래픽이 좋더라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 그리고 이 게임들이 한국도 국내 먼저 출시한다고 하는데 내년 2020년도 벌써 올해네요. 올해 출시를 한다는데 생각보다 이게 또 중국에서 대박이 터질 경우에 또 어떻게 될지, 이제 이미 지금 바닥은 거의 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그런 몇 개의 씨앗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조금 보인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긴 해서 금방금방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분은 화면을 세우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인식 변화, 라이센스 사업의 확대 기대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인데,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게임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이게 로열티, 그러니까 라이센스 사업을 법적으로 승소해서 이 로열티를 얼마나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에 좀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리니지급의 타이틀로 출시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중국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치매 게임이 1,400여 개, 1,400여 개인데 이런 게임들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는다면 엄청나겠죠. 그리고 나름 이 장형규 대표님 위메이드에서 나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르트 볼프 게임이 판을 치는데 영세기업 제도권 편입 목적으로 플랫폼 구축 구상, 그러니까 양성화 작업을 마무리하면 연간 500억 원 규모 가량 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는 1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1년 동안 불법 서버 양성화 작업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크게 내세울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1년 동안 뭐 양성화 작업하셨고, 그 전에도 보셨지만 샨다랑 뭐 2003년부터 그런 악연이 계속되어 왔는데 올해 10곳 가량의 업체와 추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좀 읽어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르 트롤로지에 대한 인터뷰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게 공시 내용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좀 이게 어떻게 돈을 버는지, 위메이드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거에 한번 그 내용에 참고를 하시면 좋은 내용들인데요. 라이센스로 대략 500억, 4,700억 이렇게 벌고 있었어요. 3분기 기준이죠. 그러니까 700억, 그러니까 작년에는 700억,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대략 500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라이센스가 대략 50% 넘죠, 위메이드의 매출에. 그러니까 지금 미래전설 2를 통해서 중국 로열티로 많이 받고 있긴 해요. 실제 게임으로는 30% 정도죠. RPG 액션 게임이랑 캐주얼 게임. 온라인으로 그래도 한 14% 정도 되고요. 절반이 조금 넘죠. 그러니까 이 로열티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이 위메이드에서 로열티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보시면, 자료를 좀 보시면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대략 뭐 2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여전히 흑자 전환은 했고, 그러니까 라이센스 매출 부문에서 2분기 일회성으로 발행되었던 미지급 로열티가 제외됨에 따라 영업이익이 저조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되면서 영업 비용이 늘어나 적자로 전환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비용 로열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매출 채권이 대손 충당금, 뭐 저도 뭐 회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1분기 영업 적자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반영됐다. 그래서 2019년 어쨌든 영업이익은 21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362억 원 적자였던 것이 흑자로 전환될 거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렸던 여러 배경들에 의해서 바닥은 거의 찝은 것 같고, 안 좋은 소식들은 이미 다 났고, 지금부터는 좀 바닥을 다지고 어느 수준까지는 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관찰해 보시라. 잘 관찰해 보시고 조금 더 뭐 내려갈 수도 있긴 한데 뭐 25,000원 정도, 혹시라도 뭐 그까지 내려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내려간다면 조금씩 모아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일단 관찰을 해볼 겁니다. 절대 뭐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른 좋은 회사들도 더 많아 보이긴 하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뭐, 또 궁금한 것들 이렇게 밑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또 더 스터디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대략적으로 알고만 있던 내용들인데 이게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세세하게 파악은 되더라고요. 제가 좀 깊이 있게 파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종목들에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것들에 주안점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도 그래도 수준의 공부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